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상승 흐름을 양시장 모두 가져가긴 하는데 코스닥이 지금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0.3%대까지 상승폭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1%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또 속보가 올라오네요. 대구시에는 대구 신천지교인 2,792명의 확진 판정이 지금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쪽 특히나 대구 쪽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또 우려스럽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변동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별로도 움직임이 좀 상이한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오늘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바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좀 이용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입니다. 1577-7451번 이용하셔서 전화 주시면 안내 방법 말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장 상황 오늘은 이전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어제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좀 했고요. 어쩌면 이제 반등권역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그게 단기 바닥이든 혹은 진짜 바닥을 형성하는 일단 반등이 나올 지점이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렸는데 생각보다 어제 굉장히 좀 반응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연준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현재 이슈화 좀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격노하면서 이 증시 하락과 관해서 굉장히 멘트를 좀 많이 쏟아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을 좀 몰리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가 아마 단기 반등에 이제 좀 지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제 이후에 급등했는데 사실 우리 시장은 어저께 좀 먼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오늘도 이제 상승 흐름은 좀 이어가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수급을 주체로 좀 돌아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수급이 지금 너무 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인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설사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상승하면서 반등 저점을 좀 확인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외바닥 상승보다는 기간 조정이나 이중바닥 형성까지는 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에서 너무 첫 반등에 지금 추격 매수하면 좀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 좀 되겠고요. 이전에 지금 우리가 그 저점을 형성했던 지난 12월달, 8월달 요럴 때를 보면 저점을 형성할 때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요. 1차 상승에 이제 들어가는 구간에서 외국인으로 이 수급이 교체되는 현상을 계속해서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권이라면 일단 연기금 반응이 좀 더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과 함께 외국인 수급이 확실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김 의원님 뭐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최근에 그 화두가 그 월요일날하고 오늘 화요일인데요. 제가 주로 보는 게 이제 사실은 주식보다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원달러 소위 외환시장보다도 제가 세밀히 보는 게 채권시장입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국제시장, 트레저리 본드 시장인데 3년물하고 5년물 그리고 제가 10년물을 보는데요. 물론 3개월물도 보는데 거기서 금리나 조짐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는 2월 28일 날 또는 3월 2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하시고 하방향은 일단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 미국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이 전 세계적인 금융이나 아니면 정책 동조화가 되느냐 그것을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밤 9시에 G7 그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가 화상통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9시쯤에 그 뉴스를 블룸버그나 SBS, CNBC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계속 그 궁금증이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무진장 삽니다. 오늘 한 8천억 사는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궁금합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궁금하실 거로 보는데 과연 이게 해외에 있는 조세 회피 지역에서 나오는 텍스 혜립은 조세 회피 지역에서 나온 자금이 이게 바뀌는 거냐?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는데 두 번째는 외국인들 매도가 사실은 지금 국내에 여러분들 아시는 주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전력, 뭐 KT, 신한제주 뭐 이런 종목들, 한국전력 종목들이 신저가가 나오거든요. 과연 이것을 반영한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제 충격을 반영한 거냐? 여러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 3가지, 4가지 중에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해답을 못 찾았어요. 이 해답이 나오면은 반등이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이지원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종가상으로 안 봐도 오늘은 디커플링 장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뭐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저돌적인 매수세는 좀 보류하자.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를 조금 자제를 어느 정도는 또 하면서 시장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을 이제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27번님, 하나 머트리얼즈 17,700원의 비중 8%. 이지환 전문가님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네, 이 종목은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IT 소재 섹터이고 특히 이제 반도체 소재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의 좀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 이후 이번에 좀 눌렸는데 이 종목도 지금 2만 원대 위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15,500원 정도 지지선까지 좀 밀렸다 지금 올랐는데 이 종목은 이제 특징이 좀 뭐냐면 다른 IT 소재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저평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금 내려와 있는 15,500 요 구간에서는 퍼가 한 6, 7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을 형성해서 위에 올라가는 요 구간에도 퍼가 10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종목은 섹터도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지만 저평가 매력도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밀릴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직전 저점이었던 15,500원. 만약에 이제 시장에 대반등 줘서 밀려서 요 구간 살짝 깬다고 해도 요 구간은 펀더멘탈상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시적인 이탈을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선은 15,500원 있고 17,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월 달에 수출 동향에서 반도체 흐름을 좀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많이 나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D램 가격 같은 경우는 서브용 D램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우려됐던 PC용 D램 가격들을 보면 이 이후에 오를 걸 대비해가지고 재고 물량 확보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그 PC용도 1.4%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역시 이제 대기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다는 거고 좀 보시면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안정화되고 이후에 반등을 좀 준다면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으로 드리지만 2차 목표 가격은 22,000원 이렇게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머트리얼즈 이야기 나눠봤고요. 셀트리온 지약 44,950원에 비중 30%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 워낙 뭐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저기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는 셀트리온 뭐 세 개 종목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물론 짧게 보시느냐 길게 보시느냐 이런 문제인데 1차적으로 이제 이 아시는 이 셀트리온 제약은 원래 간질환 치료제 관련된 뭐 캡슐하고 이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재무 구조는 그렇게 좋지 않고 셀트리온이 주식을 55% 갖고 있어요. 그럼 저 개인적인 생각은 2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매수를 하시느냐. 왜냐하면 코스닥 150에 관련된 인덱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탄력이 있다는 것을 이지원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는 내가 이 종목을 바이오시밀러로 한 3년 내지 5년 들고 가겠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삼성에 대한 R&D에 관련된 연구 개발비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봐서도 셀트리온은 예전에 말씀드린 뭐 200배 내신 분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 예전에 뭐 공매도 해가지고 소정지 내장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닌데 셀트리온을 매매하는 그게 코스피 200의 인덱스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매매하는 주도 세력이 싱가포르 테마섹 국부펀드 나오고 나서 그게 인덱스로 운용되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미국의 램시마 아니면 트룩시마에 대한 호재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에 확실한 그 매출처가 보장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삼성그룹에 대한 인지도나 기술 개발 능력으로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제가 보는 3년 이상으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1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2번은 제가 말씀드린 3년 이상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보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속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예방 방법으로 마스크를 권고하진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속보였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넥스트아이 2,650원의 비중 30% 조언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우리가 뭐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종목 상담 좀 하는 것 같은데 넥스트 아이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데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영위하는 사업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하고 검사 장비인데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뚱맞게 중국에서 피부 미용 사업 유미에라고 하는 그 피부 미용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 넥스트아이가 본업에 충실해가지고 2차 전지로 분류가 됐더라면 굉장히 이번에 주가 상승이 컸고 이렇게 바닥권에 안 들어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중국에서 피부 미용 사업 이런 걸 벌리면서 중국 소비재 연관해서 또 폭탄을 맞고 디스플레이와 연관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2차 전지로 그냥 순수하게 넣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100원 정도의 지지선이 형성돼 있는데 여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 말씀 좀 드렸고요. 지지선이 좀 약하다. 1차 반등을 줬을 때는 1,660원 지금 여기가 이제 1차 걸리는 자리인데 지금 이제 1,440원 그 전에 이제 없던 자리 여기도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매물이 형성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44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는데 아마 워낙 위쪽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은 청산 가격은 1,66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하고 만약에 1,660원 오면 종목을 좀 교체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사고 싶으시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실 것을 좀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아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삼성전자 와 있네요. 61,000원의 비중 20%.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6만 원 언제 돌파하는가 다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 주 종목입니다. 주 관심 종목입니다. 뭐 제가 종합지수를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뭐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리면 그런 얘기를 내가 저희 카카오톡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나니까요. 말씀 안 드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외국인 매도를 개인 투자가 다 봤거든요. 이게 제가 아직도 궁금해요. 오늘도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데 미국이 올라도 그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다음 옵션 만기일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일단 저기 본주로 계산하면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내용을 다 아는 종목들이니까 디램은 한 달, 두 달 올라가는데 중국에 관련된 칭하이 반도체가 저가 디램을 양산을 하고 그리고 낸드 프레시 쪽은 낸드는 저기 메모리보다는 기술 축적도가 약해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그건 뭐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전저점 2019년도 11월 전저점 지지했어요. 지지해가지고 11월 15일입니다. 지지해가지고 반등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무료 카톡방에서는 매수 사인을 보내드렸어요. 매수하시자. 일단 5%만 매수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여기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저희 이주환 전문가하고 저희가 보유 종목이 특정 한 개 종목에 50%를 투자를 못하게 돼 있고요. 추천을 못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손절매가 15%예요. 한도가 종목당.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팔고 다시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지나간 얘기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는 이 말씀드린 가격이 얼마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가격입니다. 53,000원대에 내려가시면은 61,000원 아니 46,000원에 20%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일단 5%씩 매수를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58,000원, 59,000원 여기 내려올 때 갭 생긴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번에 돌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평균 단가를 맞춰가지고 비중 조정하시자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오는 얘기가 아니고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하고 연관되거든요. 외국인들의 어떤 그 연계 매매. 그래서 오늘도 음봉이 나는데 참고로 삼성전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주를 같이 사셔야 된다. 우선주는 많이 밀리면 지금 제가 보기에 45,000원까지 보거든요. 우선주는 1월 그 중순 고점보다도 2월 중순 고점이 위에요. 배당 매력이라든지 프로그램 매매 약간 그 혜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길게 봐서는 우선주가 우리나라 없어집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또 한 18년 전, 25년 전에는 우선주가 상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를 꼭 7대3이나 7대3이나 8대2 정도로 같이 골라 사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펀더멘탈은 문제 없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외국인이 무진장 팔고 개인 투자가들이 무진장 사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이게 궁금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종합지수나 개인 투자가들 이런 거보다 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때 추가 매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182번님, 라이브 파이낸셜 2,20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굉장히 섹터 자체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이제 우려선 표현을 많이 좀 드리는데 LCD든 LED든 혹은 OLED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말씀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LED 조명 관련된 종목인데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쪽에 LED 조명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LED 관련된 부분은 워낙 중국의 저가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이제 테마가 형성될 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1620원이 직전 저점에 이제 지선인데 오늘은 지금 이제 여기를 지금 이제 좀 이탈된 상태인데 사실 이제 다른 종목이 시장과 밀리면서 일시적 이탈인 경우에는 크게 이제 제가 개의치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섹터 자체가 좀 어려운 섹터들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1620은 지지가 되는지 꼭 이번 주에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 매수하신 가격이 2,200원 정도인데 지금 매물이 제일 많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한 2,050원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1,620원 회복하는지 일단 확인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지선은 목표 가격은 2,05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짧지는 않죠. 2,050원 제시해드리는데 본전가 좀 밑에더라도 이 종목은 반드시 청산을 좀 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브 파이낸셜 이야기 나눠봤고요. HLB생명과학 27,000원의 비중 20%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HLB생명과학은 067630 지금 27,000원에 20% 지금 매수하셨다는데 지금 약간 손실된 상태고요. 어제 그저께 저번 주 지금 27,000원이 저항선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월 27일 목요일 날 27,400원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028300 HLB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은 종속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2월 중순이나 2월 말까지. 다만 오늘 마크로젠 DNA 관련 종목은 좀 올랐습니다. DNA, RNA, 유전자 가위, 툴젠 이런 것은 제가 내일이나 모레 한번 시간 있으면은 그 강의를 드릴 테니까요. 제약바이오 먹이 사슬에 대해서, 가치 사슬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시는데 비중을 20%인데 그냥 견디시라고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양상 합병되고 미국 법인은 합병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가지고 계시는데 비중도 안 늘리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호재가 나와가지고 뚫고 간다. 그러면 지금 1차 목표 가격은 31,000원, 32,000원 보거든요. 그런데 하방도 별로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걸 확인하시고요. 현재는 보유 쪽에 말씀드리는데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보유 확대는 반대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비중 늘리지 말고 보유 관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갑니다. KG ETS 3,940원에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보니까 매수하신 기가 3,940원이면 작년 적어도 이제 7월 이전에 매수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오랫동안 하락 이후에 기간 조정을 그래도 잘 버티시면서 여기까지 좀 끌고 오신 것 같은데
KGETS는 일단 뭐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환경적인 좀 사실 이제 요 섹터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섹터들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섹터들이 앞으로 좀 비전이 좀 있고 특히 이제 이 KGETS 같은 경우는 실적도 상당히 좀 견고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지 않지만 매출액은 좀 큰 폭으로 좀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펀더멘탈 괜찮고 요 퍼도 지금 10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메리트도 좀 있거든요. 퍼가 아마 올해는 지금 8배 미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신다면 꽤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위쪽에서 매수해서 장기간 좀 보유하셨는데 이제 조금 빛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직전 저점이 이제 아래쪽에 좀 형성되는데 2,950원 정도, 2,95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이 거기가 이제 3,940원이 살짝 1차 목표 가격인데 아마 여기를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을 조금 더 위쪽으로 4,3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KGETS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세틀뱅크 28,300원의 비중 30% 3687번님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세틀뱅크는 그 간편결제 서비스 회사인데요. 작년 그 7월 달에 공개 상장하는데 공모가가 44,300원입니다.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8,300원인데 지금 상당히 고민되는 가격에 지금 있는데 지금 의외로 그 NHN 저기 사이버 결제나 다음 같이 저기 NHN 사이버 결제하고 또 하나 그 간편 결제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하고 지금 코레일하고 지금 뭐 협업 관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8,300원에 30% 좀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안 늘기 때문에 비중 확대는 유보를 하고요. 공모가가 44,000원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로 모시지 않았으면은 3만 원 전후에 반등이 나오면은 뭐 개별주 특성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문가도 뭐 그걸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니까요. 일단 28,300원이 30%인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3만 원 부근에서 비중을 제 생각은 15% 정도 줄이시고 15% 정리하시고 나서 공모가 44,000원이니까 4만 원 전후까지 보시는 게 좀 편안한 매매가 아닌가 그렇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틀뱅크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DNF입니다. 만원의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이제 만원에 조금 약간 고가권에 좀 사셨고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좀 적지는 않습니다. DNF는 반도체 이제 전공용 테마에 들어가 있고 이 종목의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 이 종목도 그 반도체 섹터 중에서 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0배 미만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 이후에 사실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주가를 좀 제자리 찾아갈 수 있었는데 일단 좀 밀렸고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은 이번에 지금 계속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어려운 구간에서 좀 선방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아래쪽에 이제 직전 저점 7,700원이 좀 멀기는 한데 여기를 일단 지수 놓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가격이 그렇게 비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되고 올라오면 직전 고점이 11,500원인데 1,900원 정도부터 매물대가 있는데 1,9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이 저평가 부분이 해소가 좀 될 가능성이 있으면 목표 가격은 12,000원까지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DNF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누스 86,000원의 비중 1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지누스는 저기 의뢰하신 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보유 종목 전달을 의뢰하신 종목입니다. 지금 금요일하고 어제하고 오늘 하락한 이유가 이 종목이 그 매트리스나 이런 그 가구 쪽에 렌트나 그 사업을 하는 건데 회사 내용은 좋습니다. 지나간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변치 않을 걸 보는데 핵심은 이 주 판매처가 국내보다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에 지금 오늘 아침에 사망자가 한 명 생겼어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제가 뭐 말씀하신 대로 장기 투자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미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나 추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그걸 확인이 안 될 경우는 지금 매수 가격에서 조금 손실이 있습니다. 오늘 8만 원에 끝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악재가 나와가지고 추가 조정이 되면은 75,000원 정도에서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그래서 그 가격이 2019년도 작년 10월 말에 상장되고 나서 저가예요. 그 86,000원, 86,000원이 아니고 75,000원, 74,000원이. 거기서 비중 확대 5% 하는데, 두 번째 모두에 말씀드린 미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확진자나 사망자 축소를 보시고 비중 확대를 하시자. 그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 테니까 조정 시 10% 중에서 추가 5% 저가 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구전자 7,300원의 비중 10%. 이 종목도 자주 오는 종목 같아요. 네, 이 종목이 작년에 관심 좀 받았었죠.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카메라 관련된 부분, 또 작년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IT 섹터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반등이 이끌었던 섹터였고, 그 대부분이 작년에 실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양적 성장을 지금 가져오는 카메라 휴대폰에 탑재되는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양적 성장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이후에 IT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이룰 때 요 섹터가 좀 힘을 좀 못 쓰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하락폭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나쁘거나 펀더멘탈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12월달 실적도 괜찮았고 작년 4분기까지. 근데 이제 이후에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이 아마 더 개선되는 모습에 조금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견해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IT 섹터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이번에 형성했던 저점을 아래쪽에 살짝 6,500원 정도 지수 좀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이 섹터는 일단 고점 돌파 시도를 보지 마시고 그 위에 고점 전에 청산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9,200원 목표 가격, 밑에 지지선은 6,50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이스테크 8,600원의 비중 20% 들어와 있습니다.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에이스테크. 지금 짧게 들어가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매도 타임을 잡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에이스테크 지금 8,600원에 20%면 지금 손실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빠져서 그렇지만 물론 70원이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고 좀 말씀하시는 건데 8,600원에 20%요. 제가 보기에는 9,500원, 1,500원 되면 일단 다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단기적 대응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500원, 1,500원 되면 전량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단기 매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에이스테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금양 매수했는데요. 대응 전략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런 종목을 보시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저평가에 대한 좀 접근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퍼가 뭐 5가 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작년에도 5가 왔다 갔다 하고 재작년에도 5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화공약품과 관련된 섹터가 어느 정도 매출처를 확보한 상태에서 펀더멘탈 변화가 없으면 계속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없는데 펀더멘탈이 특별히 나빠지지 않으면 저평가처럼 이제 딱 수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말씀드리지만 주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거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좀 그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간헐적으로 이제 이와 관련된 테마, 그러니까 테마는 자동차 관련된 쪽과 이 화공약품 관련된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아래위 2,050원 정도에서 2,800원 이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는 등락은 지금 보시면 2018년부터 계속되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쪽에서는 매도하는 전략, 2,000원에 붙을 때 살짝 위에서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좀 잡으시는 게 편하신데 매수 가격을 지금 안 적어놓으셔야 아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은 펀더멘털 상으로 크게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위쪽에 올라왔을 때 2,900원 전에 청산한 전략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종목은 일단 청산을 하셨다가 아래쪽에 밀릴 때 2,400원 미만에서 또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대응 전략 목표가 2,9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양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종목만 좀 짧게 더 할게요. 빅텍 2,990원의 비중 20%. 방산주죠? 예. 네. 방산주인데 TICN이라고 뭐 특수 전자장치 쪽에서 식별하는 식별장치죠. 뭐 영어로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어제 아마 10시쯤에 북한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미사일 한 방 쐈어요. 2발인가 쏜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이
제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뉴스로 본 바에 의하면은 북한도 지금 우한 코로나에 관련된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근데 북한이 원래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지만은요. 그래서 아마 그 내부 동요를 방지해서 한 것 같아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관계로 이게 뭐 여기 말씀드린 1월 8일 날 이거 급등한 것도 그날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양봉 났는데 그 다음날 주저앉았거든요. 지금의 상태는 남북 긴장에 관련된 방산주가 그렇게 수익내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제 따라가셨다면은 다시 뭐 한 방 또 쏘면 안 좋지만은 다시 한번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주저없이 매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마감 지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코스피가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2포인트대까지 상승폭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 동시효과에서는 2010 밑으로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윗골이 좀 길게 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괜찮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V자 한번 나왔고 2026까지 밀렸다가 다시 2050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이게 수급이 받쳐주질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급 잠깐 보시면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3조 원대로 사던 개인이 오늘도 7,325억 원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기관 금융 투자를 통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무려 5,704억 원이 나옵니다. 연기금도 오히려 지금 던지고 있고요. 투신만이 지금 사는데 438억 원 아마 펀드 쪽으로 지금 매입되는 물량들이 투신사를 통해서 지금 들어와서 잡히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하다가 선물 쪽에서 오히려 또 195억 원을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도 지금 포착이 되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폭 윗골이 좀 길게 달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윗골이 좀 다네요. 상승폭이 줄어들었고요. 네이버는 하락 전환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올라갔는데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역시나 현대차가 빠지네요. 11만 2,500원대까지 밀려옵니다. 예, 셀트리온도 빠지고요. 삼성물산 보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가볼 텐데 코스닥은 하락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약보합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627 지금 기록 중입니다. 흐름 볼까요? 잠깐. 641부터 627까지 지금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되면 장중 저점으로 증시가 마감이 되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또 나오는 거고요.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개인만 삽니다. 2,711억 원 강하게 매수하네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뭐 기관 수급이 주체까지 동일합니다. 금융투자, 연기금 팔고 투신 쪽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2,230억 원 강하게 코스닥 쪽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승 하락폭 커졌고요. HLB도 낙폭 커졌고 펄어비스도 빠집니다. CJENM, 스튜디오 드래곤만 지금 올라가는데 상승폭들 많이 또 두 종목 다 줄어든 상황이고요. 다음 볼까요? KMW, 에코프로비엠, 휴젤, 원익 IPS 모두 다 빠지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잘 달리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고꾸라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요. 보톡스 관련 종목들도 오늘 빠지고요. 반도체 소재 업종들도 조정 나오고 5G도 조정 함께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세가 강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만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시장 마감 예상됩니다. 네,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뭐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게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불안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장은 좀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위원님부터 갈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이어졌고요. 수급 쪽으로 좀 취한 모습을 좀 보였고, 미국장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전일도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수급 좀 밀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서 좀 수급의 미묘한 변화를 좀 보면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그동안 하락하는 동안 수급의 좀 매도의 주체였고, 하루에 평균 6, 7천, 8천억 정도,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꾸준히 매도를 했는데, 오늘 같으면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2,400억 정도 좀 확 줄었다는 거.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 주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별로 겁나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위안 삼을 수 있고,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비차익이 그동안 계속해서 3천억대 물량 2천억대 이상 계속 보이다가 오늘은 확 줄어서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 쪽으로는 굉장히 거의 보합 수준으로 좀 떨어졌다는 거. 아직까지 이제 수급이 완전히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 매도가 좀 줄어들었다는 게 조금 위안거리지만 여전히 이제 개인이 수급의 주체라는 점은 아직까지 이제 수급적으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번 반등을 좀 활용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그동안 좀 줄이지 못했던 비주도주를 좀 현금화시키고 어쨌든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고 나면 주도주가 좀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도주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너무 지금 급하게 옮길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위쪽에서 내릴 때 워낙 급락에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V자 반등으로 좀 올라가기는 조금 무리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 눌려지는 구간 혹은 이중바닥 기간 조정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천천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 어떻게 좀 시장을 보셨는지 대응을 내일장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니 근데 오늘도 저기 개인들이 7,100억을 사거든요. 이게 신용이 아닌 걸로도 좀 자꾸 보이고요. 신용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학습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워낙에 빠질 때 좀 두려워서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좀 들어가자. 뭐 이런 물량들도 있을 거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제가 확률 주식 맞추는 확률이 66%입니다.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제가 F학점 전에 E학점, D학점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방학 때 또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 주식의 66%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학점 따는 66%가 아니거든요. 제가 또 고민이 됩니다. 오늘 7,100억을 샀다. 근데 이게 제가 뭐 개인 투자가들이 사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관이 사고 또 외국인이 사면서 이게 서로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오늘 9시에 나오는 뉴스의 금리가 아닙니다. 저금리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화폐 유동성, 리퀴디티 화폐 유동성입니다. 금융통화 화폐 금융론 얘기하는 건데 이거죠. 돈도 돌아가야 되고 수급도 돌아가야 되는데 주구장창 외국인은 사고 개인 투자가는 주구장창 그걸 받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선순환이 돼야만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일방적인 게임에서 개인 투자가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올라도 우리가 음봉나는 디커플링이거든요. 어렵게 하면 역동조한데 절대로 매수 신용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신용 쓰시면 안 되고 또 한 방에 다 사시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장에서는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내가 이거 장기로 가져갈 건가 단기로 가져갈 건가 그 판단이 안 되시면은 보유 종목 진단 하실 때 이게 장기인데 단기인데 그걸 구분해 주세요. 이렇게 보유 종목 진단을 의뢰하신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시면 그분도 투자에 성공하고 저희가 자신 있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부터 여기 개인 투자가 들으신 분하고 저하고 같이 바꿔나가시자고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58%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2014.12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빠지네요. 626.84포인트에 거래가 마감이 됩니다. 환율이 요즘에 조금 안정세긴 한데 이런 50전 결국에 올라가네요. 빠지다가 환율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1195원 2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에스코넥입니다. 2,700원의 비중이 10%네요, 비중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사실 예전에 이제 좀 진단해야 될 때 펀더멘탈 안 좋은데 기술적으로 좋다 이런 부분을 좀 했던 말이 좀 생각이 났고요. 원래 이제 목표 가격이 제가 아래쪽에 올릴 때 2,475원인데 그 부분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목표 가격 조금 이쪽으로 상향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밑쪽에 이제 지지선을 여기 2,475원 찍게 된다는데 이번에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려버렸다.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사실 펀더멘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수급이
공급의 힘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밀어 올려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위쪽에 시세를 한번 내고 좀 꺾여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지지선은 지금 2,150원 요 근처에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2,100원 정도 하나 있고, 나머지 이제 1,870원 정도인데, 지금 2,100원을 오늘 지금 이탈 살짝 했는데,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100원에서 지지받거나 혹은 1,870원 정도 지지선을 좀 놓고 대응을 하시면, 대신에 이제 이번에 반등을 주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 상승했던 부분이 좀 오버슈팅이고, 테마성이 좀 짙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고점 돌파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하시면서, 목표 가격은 2,6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스코넥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의 비중이 20%. 이 종목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긴 해요. 일진 머티리얼즈 저번에 한번 보유 종목 진단을 의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53,000원 20%면 오늘 종가가 48,000원에 끝나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뭐 일렉포일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중에서 음극을 이제 디스하는 얇은 구리막인데 얼마나 얇으냐 이제 이게 기술력이거든요. 수주를 많이 해놨어요. LG나 삼성의 SDI에. 그래서 뭐 지금 주봉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6만 원이 가 있어야 돼요. 가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이제 오르지도 않고 오르다가 빠지다 이러니까 고민이 되셔가지고 또 보유 종목 진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단기로 가져갈 건가 장기로 가져갈 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물려가지고 장기로 가져간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장기로 가져간다고 말씀하시면요. 매수를 절대로 한 번에 하시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단기로 가는 것은 뭐 그냥 차트 보시고 수급 보시고 한 두 가지 변수만 봐가지고 그냥 들어갔다가 8%, 5%, 20% 먹고 나오고 또 운 맞으면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또 20% 올라가면 50% 먹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이 뭐 꼭 장기가 투자 수익률을 뭐 극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말씀드리지만 장기로 본다는 것은 한 달이나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 보고 사시고 그리고 장기로 볼 때는요 최소한 7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7가지를 본다는 것은 그 중에서 5가지가 그 조건에 맞으면은 나중에 제가 그 강의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늘 뭐 주식을 하루 이틀 보는 건 아니고요. 뭐 파생이나 선물 옵션은 하루 이틀이 중요하지만 주식은 저가 보기에 장기 투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또 되시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자꾸 보시면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기 단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음을 굳게 잡으세요. 2차 전지는요. 장기 성장력은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보다 더 뚜렷합니다. 이걸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걸 모르시면은 저희가 하는 무료 카톡방에서 그걸 강의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는 작년에 유무상증자 물량 때문에 조금 장이 탄력적으로 안 가는 그런 수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러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방막 그 두께 이런 쪽에 일렉포일이 제가 보기에 IT나 배터리 쪽에 많이 들어가고 IT나 자동차보다 더 이쪽 기술력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시고요. 제가 보기에 일단 6만 원 넘을 타이밍이 이번 그 상반기 중에 돌파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실 건 아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굳게 가지셔야 돼요. 주식을 하루 이틀 보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장기로 단기 매매할 거냐 장기로 가져갈 거냐 이게 제가 말은 쉽게 해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마음을 굳게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뭐 단기 매매 하신다든지 이렇게 병행을 하셔야지 예. 그냥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8366번님의 삼성제약 이어갑니다. 3,728원. 한 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20% 들고 계시다고. 네, 박스 컨텐츠는 좀 일단 사신 것 같아요. 삼성제약은 지금 이제 전에도 우리가 상담 좀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박스컨 등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제약은 거의 테마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반짝거렸던 오늘 좀 반짝거렸던 것도 지금 폐렴과 관련된 치료제 이 부분 나왔는데 사실 뭐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냥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슈화되는 부분보다는
보다는 어떤 이제 테마성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제가 이전에 이제 저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가 지지가 되는데 3,615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지지를 좀 보시면서 대신에 위쪽도 이제 5,400원 정도의 박스권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3,700원이면 거의 뭐 박스권 하단에서 진입하셨기 때문에 한번 사볼 만한 위치입니다. 사볼 만한 위치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좀 짧게 잡으신다면 4,600원이고요. 만약 이제 박스 상단까지 좀 끌고 가시겠다면 5,4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DPC 1,600원의 비중 30%. 이 종목은 뭐 BTS 방탄소년단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DPC는 오늘 아침에 매도하셨어야 돼요.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뭐 매수 가격 아래에 있지만은 오늘 매도하셨어야 돼요. 방탄소년 1,600원이면 지금 매수를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만큼 기간 조정 받아가 출발점 여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눌러가지고 지금 이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 3개월 이내에 지금 2월 17일 날 나온 12,600원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생각은 물론 이걸 뒤집어 볼 정도의 호재가 나온다면은 개별주로서 제가 별도로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은 위에 올라갈 때 제가 추격 매수 절대로 안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다음 테마주나 이걸 보자는 거죠. 어차피 주식은 여기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수익을 많이 내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냥 조언만 하고 컨설팅할 문제인데 그러나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제가 추천 안 합니다. 물론 무조건 저가 매수 아닌데 반등시 매도인데 오늘 아침 매도하셨어야 돼요. 오늘 매도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시초가 이후에 너무 음봉이 크게 나가지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아까 기하학적으로 좌우 대칭으로 보는 그런 논리고요. 지금 이 양봉을 지금 음봉으로 때렸거든요. 내일 반동 나오면은 지금 9,000원 전후 얘기 드리겠습니다. 9,000원에서 9,300원에 보유물량 30% 중에서 15% 강제 로스컷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8366번님 한샘 63,814원 비중 50%. 여러 번에 지금 50%까지 만드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가격을 보니까 아마 계속해서 맞추시면서 내려오신 거 가셨던 것 같고 이런 종목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이제 한샘은 누가 봐도 지금 펀더멘탈이 몇 년 연속 계속 나빠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보면 작년 12월 달하고 올 초, 그러니까 작년 12월, 11월 달 보면 레포트들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이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펀더멘탈은 계속 안 좋아졌는데 기대감을 계속 줄 수 있는 레포트들이 작년 하반기에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접근하신 분들이 한샘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마도 분명히 이제 좋아질 거라는 그런 레포트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접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가를 맞추면서 내려오는데 문제는 이제 장밋빛 전망은 좀 좋았는데 실제 펀더멘탈을 보면 이 종목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펀더멘탈이 실적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오히려 더 좀 주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에 지금 이제 지수는 61,000원 정도인데 이 종목이 이제 테마로 들어올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OE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ROE 테마 할 때 한번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건자재 테마 할 때 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 부분 이제 들어오면은 좀 빠져나온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은 61,000원을 잡으시고요. 직전 이제 저점에 지지선이었던 68,000원 이탈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한 번은 넘어가지 못할 건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68,000원에서 실적 이후에 반등 나오는 걸 좀 보면서 만약에 68,000원 넘어가게 되면 목표 가격은 7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샘 들어봤고요. 태양금속 우선주가 왔네요. 4,470원. 이 종목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자전거에 관련된 뼈대 그 단조를 부품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의뢰하신 분은 본주도 아니고 우선주를 말씀드렸거든요. 우선주는 물량이 적고요. 또 그 올라가면 또 본주하고 이 괴리를 우리가 그것도 페러티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야 되지만 일단 우선주를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만큼 올랐습니다. 여기가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2019년도 11월 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잠깐 매수 세력이 있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손절합니다. 저는 이런 때 일단 매수를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한 두세 달 동안 이게 기다렸다가 주식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요 기간 동안 여기서 물렸다 하더라도 참기 어렵죠. 그러면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테마주로 보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은 제가 보는 생각은 물론 모든 종목은 아닌데 수직으로 올라간 금액이 3,000원에서 5,500원 고점으로 잡으면은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
지금은 오늘 너무 많이 3,190원이니까 4,470원이면 매수 가격하고 동떨어졌는데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또 많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계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순발력 없으시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지금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반등 여력도 없는 걸로 보거든요. 물론 뭐 개별주는 뭐 제가 말씀드린 다른 요인이나 이슈에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가로로 조정받고 주식이 어디서 출발했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00m 출발하는 거하고요. 1000m 출발하는 거하고 5000m 출발하는 거하고 마라톤 출발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장기 투자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마라톤 투자하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00m 달리기 경기 그 정도로 보는데 그냥 일단 물타기 하지 마시고 좀 근거리로 보신다면은 오늘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가슴 아프실 건데 예. 일단은 4,000원 전후에 30% 중에서 10%는 덜어내시자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예.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태양금속 우선주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577-7451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이용 방법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